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의 확진도 늘어나면서 광주 지역에서만 닷새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 철거가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를 불러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불법 철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현대산업개발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고 김웅빈 대장의 장례식이 다음 달 4일부터 닷새 동안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산악인장으로 치러집니다. 전남 지역 의과대 신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단이 늦어지는 사이 섬 지역부터 산업단지까지 열악한 의료 현장에서는 아찔한 순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의 특징은 조용하고 또 빠른 전파에 있습니다.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의 확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광주는 닷새째 두 자릿수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최근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빠르고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10개의 집단 감염에서 모두 2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의 확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지금까지 38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2명 중 1명이 20, 30대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 30대층은 카페와 호프집 등 이동 동선이 복잡해 역학조사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1일 신규 확진자도 600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4차 유행은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족과 지인 등을 감염시키는 조용한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휴가철에 맞춰 확산하고 있는 최근 4차 유행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휴대폰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휴대폰 이동량은 전국적으로 2억 2,600만 건으로 3차 유행을 억제하기 시작한 올해 1월에 비해 28%가량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려우겠지만 4차 유행의 차단을 위해 최대한 약속이나 모임, 이동량을 줄여주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닷새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광주시. 광주시는 당분간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남 지역 격리치료 병상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병상 가동률은 46.3%지만 이달 들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감염자 폭증으로 잔여 병상이 빠르게 감소하고 또 확진자가 급증한 경기, 충청 지역에서 일부 확진자들을 수용해달라는 의뢰도 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생활 숙박시설을 보유한 도내 공공기관 등과 협의해 무증상 확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고 극심한 더위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일 폭염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만큼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보 상황 먼저 보시면 여전히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특히 광주를 비롯해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기온은 높게 치솟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담양, 나주에서 모두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는 날씨가 예상되고요. 오늘 더위를 식혀줄 소나기 소식도 없습니다. 특히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지역의 붕괴 참사 원인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획서를 무시한 채 진행된 불법 철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철거를 알고도 묵인한 증거를 확보해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중이던 5층 높이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불법 철거 때문에 붕괴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는 맨 위층부터 허문다는 계획과 달리 건물 뒤편에 붙은 2층 높이 부속 건물을 해체한 뒤 1층 외벽부터 제거해 중장비를 올릴 흙을 건물 안까지 침범하도록 쌓았습니다. 이후에도 계획을 어긴 채 한 층씩 제거하지 않고 건물 외벽 전체를 뜯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잔해물을 토대로 중장비를 올리기 위해 쌓은 흙과 건물에 그대로 방치된 폐기물의 하중으로 붕괴가 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사비를 줄이려고 작업 반경이 짧은 중장비를 동원하다 보니 건물 안으로 진입해 철거했던 것도 건물이 도로변으로 쓰러지도록 만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짧은 붕과 암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 반경이 짧아지다 보니 4층 바닥 높이까지 성토물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회사에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불법 재하도급 업체가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현대산업개발 안전부장 등 3명을 제외한 다른 윗선의 관계자가 불법 재하도급에 가담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선 형사처벌이 힘든 상황입니다. 원청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참사 발생 50일 만에 붕괴 원인이 밝혀진 가운데 재개발조합 관련 비리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고 김웅빈 대장의 장례식이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산악인장으로 치러집니다. 광주시 사고수습대책위원회는 김웅빈 대장의 업적과 가족들의 뜻을 반영해 김 대장의 장례를 대한산악연맹과 광주시 산악연맹이 주관하는 산악인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를 장례 기간으로 정해 광주 염주체육관 1층 로비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다음 달 8일 영결식을 엄수하기로 했습니다. 전봇대 공사를 하던 20대 청년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곡성군 석구면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타 전봇대 교체 작업을 하던 28살 이모 씨가 실신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한 게 아닌가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고교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광산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18살 A군을 장기간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같은 학교 학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금까지 동급생 1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8년째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단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4.19 문화원과 6.15 공동선언 실천 광주본부 등 40여 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의원에게 씌워진 내란 선동과 통합진보당 해산 등의 적폐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석방 청원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 전 의원을 8.15 특별사면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의과대 신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단이 늦어지는 사이 섬 지역부터 산업단지까지 열악한 의료 현장들에서는 아찔한 순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전남 의대 설립 필요성, 양현승, 조희원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신안군 흑산도에 홀로 사는 71살 이상배 씨. 이달 초 한밤중에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부위 통증을 느끼고 의식을 잃은 겁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상한 그 기분이 들어서 119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해가지고 난 후에 쓰러진 것 같아요.
새벽 4시 무렵 보건지소에서 응급처치 이후 해경의 경비정 3척을 갈아탄 뒤 오전 8시 무렵에서야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목포의 병원으로 1시간여를 달려야 하는 등 병원 가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네, 여객선으로 가면 2시간이 걸리는데 해경으로 가면 3시간 이상 걸리고 해경은 특히 목포로 안 가고 진도로 가기 때문에 전남 297개 읍면동 가운데 기준 시간 30분 안에 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는 곳이 최대 70%대에 이릅니다. 양질의 치료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정부가 필수 의료 지역별 격차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추진 동력이 미약합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에 있어서 지역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공공병원도 부족하고 실제로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의료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할 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1차적 과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과대를 신설하는 게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의 시험대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폴리에틸렌을 저장하는 사일로가 폭발해 노동자 6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11명은 중경상을 입은 여수산단 대림공장 사고. 특히 부상자 중 3명은 당시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4시간이 지나서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수에 있는 병원을 먼저 갔죠. 여기서 안 돼. 광주로 가시오. 전남대 병원에서도 이게 안 돼.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앰뷸런스를 타고 한강성심병원까지 사고가 나고 14시간 동안 이 응급처치 정도만을 하고 그까지 간 거죠. 석유화학산단과 제철소가 있는 전남에서는 이와 같은 대형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무해 노동자들은 늘 불안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화상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빨리 대처하고 후송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라면 몰라도 석유화학산단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서울에서는 70%가 살고 여수에서는 70%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2013년 64명이었던 전남의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에는 256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 특히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 전남의 중증 응급 환자 구성비는 전국 1위입니다. 하지만 중환자 실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입니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것을 뜻하는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필수 중증 의료 그리고 응급 의료가 굉장히 취약하다. 산단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를 보면 대형 사망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보면은 그 치료를 받으려면 굉장히 종합적이고 수준 높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지난해 비로소 논의가 시작됐던 전남 의과대 신설 계획은 또다시 기약이 없어진 상황. 노동자들의 절실한 소망은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 교수 400명이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광주 전남 대학 교수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 역량을 갖춘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정세균 후보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정 리더십으로 사회 불공정을 혁신하고 공정 민주화를 실현할 후보는 정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역 일대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 빛고울 창업 스테이션이 착공했습니다.
빛고울 창업 스테이션은 350억 원을 들여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고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주, 보육, 복합문화공간 등을 두루 갖출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광주역 일대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광주은행이 올 상반기 1,037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 850억 원대였던 순이익이 21%, 영업이익은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당기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역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 지원이 2만 6천 건, 1조 1,500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가 2차 전지용 고순도 니켈 생산에 나섭니다. 이 포스코는 자회사인 SNC의 기존 설비와 연계한 투자를 통해 2023년까지 연간 2만 톤 규모의 2차 전지용 고순도 니켈 정제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니켈 2만 톤은 전기차 5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며 정제 공장은 총 투자비 2,300억 원을 들여 SNCC와 인접한 광양제철소 동호회 안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친환경 선박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조선업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인 친환경 선박 집적단지가 목포에 조성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최초로 액화 천연가스 LNG를 연료로 운항하는 대형 벌크선이 건조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친환경 선박입니다. 영암해양 기업에서는 최근 수소전기 친환경 선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이산화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친환경 선박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 남항이 친환경 선박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남항에는 연구동과 기업 입주동, 육상과 해상 테스트베드를 갖춘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전기 추진 차도선과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 그리고 친환경 선박 혼합 연료 기술 개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서 많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 목포 경제를 다시 살려나가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으로 그린 뉴딜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여 다시 한번 해운 조선 강국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친환경 선박 산업은 조선 산업의 핵심이자 미래 산업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선박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30 해운산업 리더국가 발전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친환경 선박 비율을 15%,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날씨와 연관된 전남의 각종 지수들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해남과 진도, 강진, 신안 등은 식중독 지수가 경고 단계로 올라왔고 영광과 곡성은 농업 분야에서 위험 단계, 나머지 지역은 경고나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평과 무안, 순천, 광양 지역은 수산 양식장의 폭염에 따른 위험 수준이 위험 단계로 올랐고 축산업은 영암과 진도 등 13개 시군이 경고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전통 된장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발효 방법 개발이 추진됩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2년 동안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스마트 환경제어 시설을 적용한 농가형 전통 한식된장의 품질과 제조 환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온도와 습도, 일사량, 내부 기류의 환경 요인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적용해 전통 된장의 품질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수산 가공식품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김 등 전남 지역 수산 가공식품의 생산량은 29만 7천여 톤으로 한 해 전보다 8.6% 늘었고 생산액도 1조 5천여억 원으로 17% 증가해 전국의 4분의 1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양식해조류의 생산량부터 가공업체, 산지 가격 등이 모두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고 극심한 더위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일 폭염 소식 전하고 있는 만큼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특보 상황 보시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여전히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특히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기온은 높게 치솟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담양, 나주에서 모두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인데요.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현재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현재 기온 26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목포와 해남에서도 낮 기온 33도 보이겠고요. 완도의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34도 안팎으로 예보돼 있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2,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